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죠. 세 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삼색 정치 토크.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한규 현 의원님 민주당에 어서 제주시 오십시오.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어디라고요? 제주시 을입니다. 제주시 동쪽 부분입니다. 제주가 세 명이죠. 예, 제주시가 동서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서귀포 이렇게 있는데, 예, 제주시 공항에 내리시면 앞으로는 이제 렌트카를 빌리시면 동쪽으로 여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지역구로 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시간을 들였네. 나는 자전거 타고 서쪽으로 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대부분 서쪽으로 도시는데 네. 왜냐면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보려면 이제 아니 서쪽으로- 제주도는 어디든 다 바다죠. 아니 차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오른쪽 차선이니까 차가 아, 자전거도 보통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쭉 한 바퀴를 도시는데 네. 문제는 한 바퀴를 돌지 않고 서귀포쯤 가면 시간이 오바돼서 한라산을 넘어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동쪽으로 돌죠. 지금 제2공항 추진되는 곳은 서귀포입니다. 네. 동쪽이잖아요. 저 소개를 해야 제주도의 되는데 동쪽.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김영란입니다. 누구신가 했습니다. 아니 제주도 얘기에 살짝 빠져갖고 네. 다들. 제주도 좋죠. 네. 제주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을 것 같아. 네. 예. 그죠? 네. 뭐 근데 지역구와 그냥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네, 그렇죠. 아, 지역구니까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는 어렵죠. 것 같아요. 어렵죠. 못해 요즘. 네. 아니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갖고 지역구 네. 어려워요. 김한규 의원님 워낙 젠틀해서 네. 반바지 이런 거 안 입는가 봐. 아니 근데 젠틀하고 반바지하고. 제주가 지역구면 지역 주민들께서 주중에 무슨 지역 행사 있다고 잠깐 왔다 가라는 얘기는 못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가기 더 쉬워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길이 안 아니에요. 막히잖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길이 안 유권자분들이 막히잖아. 오해하시고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공항 가는데 막히는 시간. 하늘이 막혀요. 하늘이 가끔. 네, 저희 유권자분들은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 막히니까. 아니 뭐 수요일 목요일 국회도 열려 있는데 뭐 갔다 가라고 그러죠. 무슨 동해선 행사하니까 잠깐 다녀가시라고 하는데 또 그거 안 가면 무지하게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게 이게 양쪽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차에서 시간 다 보내거든요. 잠깐이 한 두세 시간 돼버려. 그렇죠. 아니 저도 국회 와서 신기한 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투표할 때 보면 의결 정족수를 걱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쫙 빠져요. 물어보면 다 지역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나 그거 한번 조사해보고 싶더라. 다 네. 지역 가는 건지. 그 지역에다가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 있다 그러고 그렇지. 이 상임위 쪽에는 지역도 뭐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러기도 하죠. 더러. 그런가요? 그 시간에 뭐 하죠? 그 어디 계신 거야? 대통령처럼 골프 치러 가시나? 아하. 깨알같이 또 이렇게. 제가 요거 하나 궁금하니까 우리 정하신 분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예산안 네, 민주당 단독 처리된 게 예결위에서 통과된 거죠? 네 예결 소위에서 처리가 된 소위입니까? 겁니다. 전체회의가 아니고? 예, 예결위 그러면 이제 전체회의는 아직 안 했고, 전체회의하고 본회의 남아 있는데 이대로 네.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협상은 하는 거죠. 네. 안 되면 안 되면은 네 저희는 이제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안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증액하면 이제, 증액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이 합의를 안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하려면 감액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결 소위에서도 이제 감액만 하는 것으로 했고 정부가 이제 끝까지 협상을 하면서 2일 날 처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설마 민주당이 혼자 처리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뭐 이렇게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저희가 뭐 2년 전부터 할 수도 있다 하다가 계속 막판에 협의를 해갖고 저쪽에서 이번에도 블러핑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21대하고 달리 22대에는 기재부 출신들도 들어왔고 그래서 예산안 단독으로 시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정부가 필요하면 추경 또 하시면 되죠. 예. 지금 이제 김한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시트라는 게 네. 나오잖아요. 예산안 왜 이렇게 막판에 조정하고 나면 개수 협상은 끝났는데 본회의는 한창 뒤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 걸리냐 그러면 시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저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이걸 뭐 맞춰야 되는 숫자를 맞추고 뭐 뭐 하는 개수 게 조정이라고 그러죠. 예, 숫자가 그 시간 정확히- 제법 걸리죠. 예, 뭐 최소한 거의 6-7시간은 최소 그 걸려서 최소 한 20시간 예, 정도 보통 걸린다는 것 그래서 같은데. 거의 자정돼서야 뭐 맞아요. 협상이 되는 게 오후 일찍까지는 협상이 돼야 그날 중으로 끝내서 보통 그렇게 근데 하죠. 감액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야당안으로 통과시키는 건 처음이죠. 하게 되면 사상 아직은 처음이죠. 없죠. 예. 전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우리 빼고 예산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협상에서 항상 이제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징액안을 동의를 잘 안 해줬는데 선례를 저희가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설레를 만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 승인 심사 승인권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정부안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근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론도 지적을 하던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 다 네, 예산 심의할 때 넣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부안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좀 정액해야 네. 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감액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감수한다. 손해를. 그 지역구 의원들은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 결손이 40억에서 거의 50조 정도 예상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뭐 확장 재정 안 하고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서 이 세금 관련된 법률안들이 지금 국회에 다 제출돼 있는데 또 역시니 뭐 일부 감액하는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그냥 교과서처럼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지역구 예산은 포기하고 지역민들한테 뭐 좀 원성을 사더라도 지금 국민들한테 예산의 중요성, 정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말 사이에 좀 태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선의 국회의원 하신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이제 저렇게 되면은 결국 여당 야당 다 이제 욕을 먹죠. 예,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협의와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욕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예산 말씀하시지만은 그 지역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역 모든 분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업자들 아니면 뭐 행정가들인데 아무튼 예산 가지고 분명히 그 욕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의하는 게 합의가 좋죠. 안 되면 쪽지 예산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쪽지 예산은 힘 있는 분들이 많이 넣잖아요. 쪽지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 그래서 원천적으로 미리 집어넣으신 네, 분들이 있지. 맞습니다. 정부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게 여당이시고 실수인 거죠. 예. 야당은 그래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 꼭 자기 지역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예를 들면 요번에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4년까지 원전 3개를 새로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 심사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뭐 도저히 뭐 삭제하는 걸 수용 못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검찰 특활비가 사실은 이슈죠. 이번에 싹 깎아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선 특활비 말고 영수증을 붙이는 예산으로 하자. 활동비는 필요하겠지만 사후에 영수증 갖다 내는 거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다. 경찰에서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그런 활동비는 안 깎았거든요. 근데 검찰은 여전히 그 징빙을 못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깎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특활비를 살려내지 않으면 예산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역구 예산 살리려고 검찰의 특활비 관행을 그냥 또 모른 척 넘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의원들의 자성의 얘기가 있죠. 김용남 아니 근데 판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법원비
예산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그것도 특활비 이런 게 아닙니다. 법원 전체적으로 개인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물가 여태까지 이상 가만히 올라가서 있다가 그런 거죠. 잘 보이려고. 네, 판결 앞두고 그냥. 명목이 조금 틀리죠. 근데 판사들이 받는 거는 무슨 판례 연구비인가? 뭐 명목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판사 그 돈 조금 받는다고 판결을 달리하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네. 만약에 12월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그것도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로 1월 초에 추경한다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 얘기 안 하고 있죠.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통과시키면 지역구 의원들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추경 얘기 바로 또 나올 거예요. 해 박히자마자. 그 지역구 사업만 모아서 추경하라고. 뭐가 됐던 웃길 텐데. 그 사이에 끼워 넣겠죠. 추경을 10조를 하든 20조를 하든 하는 사이에 끼워 넣어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참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매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서 이런 거다.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게 살아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까지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난 2년은 정부가 계속 그 안을 깎아왔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게 예산이 없어지니까 몇천억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것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제 그럴 걸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단독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 정치권에선 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틀이면 뭐 예산 협의에서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국회도 특활비가 남아 있나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졌나요? 옛날에 홍준표 시장님 관련해서 약간 맞아. 이슈가 있었죠. 저 있을 때도 예. 거의 없앴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없어져서 그때 좀 남겨놨으면 이번에 좀 그 레버리지가 될 텐데 다 없애버렸으니 뭐. 뭐 우리 18대 국회는 우리 때는 헌정에 통해서 받는 우리 연금 그것도 없앴잖아요. 없어졌죠. 예. 근데 국회의원 하고 나면 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그죠?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 평생 받는다며 그러는데 그거 없어졌죠. 전혀 없죠. 뭐 지금 못 1원도 받으세요? 못 받죠. 삼선인데. 없죠. 예. 전혀 없죠. 그게 이제 17대 뭐 이럴 때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이 월 100만 원인가 받는 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그게 저- 재산 거 따져서 하는 거야 아마. 그거 네. 받으면 사실은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걸 받을 정도가 되려면 정말 그 컨테이너 재산이 거의 없으셔야 돼요. 컨테이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시는 어려우신. 아니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사시는 분들이 헌정에서 있어. 식권 나눠주면 줄 선대요. 전직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네. 네. 컨테이너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그래요? 국회의원 출신 중에. 예. 음,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연금이라는 게. 그렇죠. 자 이제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단계는 이제 정리되는 국면이에요, 아니면 다시 확전이에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결국은 윤한 갈등이죠. 본질은 그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누가 봐도 윤한 갈등이고 한동훈 대표 당 대표 하는 거는 못 보겠다. 쫓아내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렇게 그 느껴집니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그렇죠. 예. 야 이름도 참 잘 지어. 예. 그래서 이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사그러들질 않아요. 그리고 초동 단계에서 또 이게 또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지금 오히려 뭐 싸움이 더 크게 번지고 있죠. 근데 그 김건희 여사 뭐 고모라는 분이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다. 네. 이게 이제 신지호 예. 전략기획부총장이니까 부총장. 이른바 친한계 핵심이잖아요. 예. 이분이 이렇게 좀 이제 맞불을 지르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해찬이라는 분은 그 다른 거를 과거 걸 좀 뒤져보니 검사들한테 화환 보내고 뭐 꽃 보내기 운동했던 게 한동훈 대표 부인이 시작을 한 거더라. 예.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막 이게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딱한 게 이거 가지고 사실 뭐 모든 그 의원들이나 무슨 원외 또 인사들이 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한 뭐 4-5명 정도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그 이제 주장들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인제 우리 인제 과거에 제가 정치 현역 있을 때 국회의원 할 때 보면은 당원 게시판은 늘 난장판이었어요. 뭐 욕도 하고 그게 또 익명성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렇게 커진 적이 없는데 결국은 뭐 하나 인제 꼬투리 잡아 가지고 뭐 끌어내리겠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축출 작업의 일환으로 당원 게시판에 그 올린 글 문제를 제기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에요. 아니 그게 정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 부부가 잘못해서 잘못한다고 얘기하거나 뭐 거기서 약간 그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라님도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초반에 빨리 털고 가면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긍정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에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무슨 그래도 그 국민의 기대 수준보다는 뭐 낮아 보입니다만 대통령실을 향해서 쇄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 일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른바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일이 넘게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는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당대표를 할 것 같으면 당대표 출마를 하질 말았어야죠. 차라리 제야에서 쉬면서 내공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어야지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무오류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무오류? 예. 그 교황님이랑 한동훈 그런 건데.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제 생각에는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사과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뭐 줄 수 예. 있었던 것 같은데 단계 논란 사과한다고. 그거는 무슨 직책으로서 대표자로서 이제 사과하는 거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큰 이제 나중에 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검찰 수사를 이제 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소한 인정을 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갖고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하고 재판받고 뭐 전과자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과하면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본인이 한번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 이걸 기화로 더 큰 공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법조인의 생각이죠. 불법이 아닌데 왜 사과해야 돼?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 뭐 누구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대신했다. 무슨 차명으로. 팀이 있다. 예, 그러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간단히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지금 이런 이슈로 3주가 되나?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당내 권력 투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금 관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분이 뭐 지금 여당에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응?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대응을 하는 거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커지도록 내버려두냐. 뭐 속 사정이 있어요? 모르는? 글쎄 저는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의사소통이 뭐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으면은 이거 뭐 무조건 뭐 사과 뭐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가족들이 무슨 못 쓸 거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당원 게시판은 또 해명이죠. 원칙적으로는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가족이 됐든 아니든 다양한 뭐 의견들을 쓸 수는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쨌거나 당이 지금 굉장히 좀 분열 양상? 뭐 이로 인해서 분열 양상이 일어난 건 아니죠. 사실은 원래 윤한 갈등이 기저에 깔리니까 이게 이제 그 폭발을 그렇겠죠. 한 건데 아무튼
근데 이제 당 대표로서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모종의 그 뭐 사실 설명 내지는 그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또 그리고 꼭 정치를 하다 보면 뭘 꼭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고개를 숙여도 제가 단언컨대 해결은 안 됩니다. 그 다음 걸 요구할 거예요. 아마 친윤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저 판단이신 것 예, 같아요. 왜 진작하지? 때는 늦었다. 그 다음에 사퇴하라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그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 아닐까요? 벌써 뭐 초반에 그냥 유감 표명하고 털고 갔으면 이렇게 제가 일이 이 안 커졌을 기시감이 것 드는 게 같은데. 예. 과거에 경기도지사 경선 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와 전해철 의원 간에 아, 음. 예. 붙었을 때 해경궁 해경궁, 혼인시 예, 뭐 음. 그 얘기 엄청 나왔죠. 커졌거든요. 예. 나중에 그렇죠. 법적으로까지 가서 막 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싸움이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정말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 그렇죠. 대장동도 그렇고요. 그 다 뭐 이낙연 후보 또 이재명 후보 근데 엄청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거 갖고 저러고 있으니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그 당원 게시판에 로그인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분들은 당원 게시판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기 써가지고 그러려니 하거든. 당원 게시판은 늘 시끄럽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이제 아마 관심을 갖고 있을 그걸 노리고 지금 그 저 특검법 재표결 연기한 것 같은데 영향을 줄까요? 영향은 받죠. 그러니까 네. 그걸 의도적으로 당원 게시판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친한계 의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특검에 그냥 찬성해 줍시다. 뭐 이럴 일은 없고 음. 그런 건 뭐 아, 논하지도 그러지는 않을 않을 것 거고 같다. 그거는 통과되지는 않겠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 좀 친윤들 좀 너무한다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정치인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특검법 통과에. 근데 당원 게시판하고 저는 직접적인 뭐 그러면 그게 그거 떼내서 그럼 이번에 이제 제 10일 날 합니까? 12월 10일 날 10일 한다 그러죠. 재표결 하는 거잖아요. 그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떤 얘기도 하진 않지만 글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근데 그 좀 측근분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살짝 그런 언급을 했어요. 겁주는 건가? 아니 근데 그 부담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당원 게시판 때문에 바로 통과됐다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특검 자체가 통과됐다는 거는 이제 당 대표로서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쨌거나 당의 어떤 당론으로서 계속 좀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죠. 그래서 부담은 있겠죠 정치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거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칼을 뽑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현역 의원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친한계 인사들 중에 원외 인사는 한 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친한계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비밀리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보나마나 이거 특검법 통과시키면 결국엔 야당 의원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나를 믿고 내가 다음에 집권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야당하면서 겪은 뭐 이런 거 몇 배로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이번에 특검을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할 때 따라가는 현역 국회의원 몇 명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게 그런 작업이. 그때 그런 말을 할 한동훈 대표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분위기 보면 뭐 기대 난망인데 왜 연기했어요 표결을? 네. 뭐 끝까지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봐도 이런 식으로 재의결로 이제 통과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은
뭔가 이제 불만이 있으면 성과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 불만을 표출하고 싶고 그런 의사들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진심이었으면 본인 쪽에서 법안을 내거나 최소한 재의결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협상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해야지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낸 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만약에 8석 이상 이탈해서 특검이 통과된다.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 쫓아내자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등 뒤에서 칼을 꼽았다. 2022년 1월 달에 그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대선인데 지금 당대표가 뭐 하냐라고 하면서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추경호 당시 원내 부대표였어요. 지금 원내대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만나보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당신네 당이 다 갖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특검이 되면 우리가 특검에 찬성했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이거하고 별개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절대 안 할 것 같다. 그래도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정치를 서로 상대를 보고 하면 네. 답이 없어요. 국민 보고 해야지 답이 나오지. 상대를 보고 하면 지기도 네. 싫고 기싸움도 있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데 딱 그 얘기인데 그러나 국민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영우 의원이 오늘 막방이라는데 아 막방. 마지막 방송이라면서요. 예. 예. 어디 총리 들어가세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총리. 아니 뭐 요즘 총리 하마평 막 나오던데. 얘기하고 보니까 이철이 좋다. 앵커발. 아이고. 진짜 그러면 국정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바뀌죠. 그죠? 가만 안 두죠 제가. 근데 뭐 그건 아니고. 아, 누굴 그래서 가만 지명 안 되겠어요. 아이고. 누굴 그래서- 가만 안 들어? 좀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좀 해서 좀 공부하러 가신다면서요? 쉬려고 그럽니다. 예. 머리 좀 제가 사실 4년 전에 조금 더 제대로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걸 좀 채웠어야 되는데 정치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좀 밀려 왔는데 그 방송도 그렇고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덧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그 여당 야당 지금 다 이렇게 하는 행태가 야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명태균한테 휘둘리고 이렇게 무슨 또 뭐에 휘둘리고 그 지금 뭐 세상이 정말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경제 다 문제인데 그 심정 이해합니다. 예, 그 네. 심정이에요. 그래서 음. 예, 뭔가 저도 큰 책임이 있다 사실. 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아니, 책임이 있으시면 가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한번 목소리를 제가 내고 가긴 어딜 갑니까? 예? 아니 공부를 좀 하고 오시겠다니까 네. 좋은데 예. 제가 이건 저 김영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역지사지 해보면 대통령 디펜스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극한 직업이죠, 사실. 네. 요새 디펜스가 여당에서 그 방송 패널로 출연하시거나 뭐 대변인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보면 극한 정말 직업이요? 극한 직업이에요.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간 광고 듣고 올까요? 안 끝났어요. 아직. 예,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영호님이 공부하러 가시는데 국방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네. 요 질문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가 뭐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렇죠. 뉴스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예.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 바로 김정은하고 뭐 정상회담 할 거다 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회담 바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뉴스가 보니까 이제 로이터 통신발 네, 뉴스던데 맞아요. 네. 그걸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뭐 북한 문제, 외교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두 사람한테 그 기자가 얘기를 좀 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 인수 팀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 그래요. 그 기자도 그걸 시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전문가조차도 뭐라 그럴까
뒤쪽에 가니까 기사가 꽤 길던데 뒤쪽에 가니까 그 모아 프레싱 컨선은 역시 그러니까 지금 더 긴박한 거는 중동 문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예. 이 북한과 다이렉트 토크 직접 정상회담 하는 거는 우선순위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풀려진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3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세상 그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만나서도 실속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도 해결해줘야 그걸 가장 바라니까요, 김정은이. 그래서 이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두 분이 특별히 언급하실 게 없으면 몇 문제는 어느 정도로 하고요. 제가 우리 김영남 의장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도 법조인이시긴 합니다만 당이 이제 민주당이니까 그나마 우리 김영남 의장님께서 중립적일 것 같은데 나라가 온통 이렇게 판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판결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죠? 사실은. 근데 예상하셨어요? 판결은? 두 건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두 번 다 틀렸어요. 저는. 대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예. 아니 이게 선거법 위반은 양형에서 틀렸고 저는 솔직히 벌금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고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어서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또 깜짝 놀랐고 네. 근데 위증교사 사건 뭐 그 전에 수사도 해보고 그 재판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교사 혐의를 받는 사람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정도가 나오는 사건이면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통상 그러면 끝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무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판결 취지를 이렇게 보니까 뭐 위증도 이루어졌고 뭐 했는데 위증의 교사 단계에서 저 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 뭐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지 그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고 뭐 이런 이유가 쫙 붙었던데 좀 기교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 보니까 민주당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위정교사 재판 판결 때문에. 이제 선거법 때문에는 좀 사실 좀 엄청 힘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한숨 돌려서 사실은 좀 정상화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죠. 음. 이제 11월 15일 판결 때는 선거법은 오히려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내 분위기가 25일은 과연 뭐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25일 날 오히려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에서는 확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공직선거법은 벌써 오래전 얘기라 이제 잊어버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항소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위증교사보다는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 이제 의원들이 뭐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판결을 보면 위증교사 아니 그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냥 비법조인인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라는 자기들의 판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고 당내 의원들이 되게 여유가 있는 특히 지도부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고 아까 이제 특검이 28일 날 원래 하려다가 12월 10일로 바뀐 것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원들이 일단은 좀 뭐 예산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좀 쉬어가도 쉰다기보다는 좀 나중에 판단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당내에서도 뭐 갈등이 특별히 김 없고 의원님 예. 그 2심 그러니까 위정교사 판결 나고 나서 법조인 출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쯤 되면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는 아무도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이러던데. 근데 제가 볼 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어려워요. 민주당 의원들은 편하게 마음을 드시고 한숨을 돌리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개구리와 그 끓는 물 생각이 딱 났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됐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민주당이 빠질 가능성이 크겠다. 더 수렁으로 빠진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선거법 1심 유죄는 완전히 무죄로 2심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100만 원 이하면 출마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징역형에다가 워낙 그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심하게 유죄 그게 무죄로 바뀌긴 전 어렵다고 보고 근데 또 그 저기 뭐죠? 위증 교사 이거는 저는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당장은 이재명 당대표 위주로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안정돼 보이지만은 여전히 유죄잖아요, 사실은. 여전히 그 저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현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고 또 아직도 언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또 세 가지도 굉장히 또 중형이 예상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이게 시간만 조금 뒤로 미뤄진 거지 절대 사법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허둥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대선 바로 앞두고 발로 최악이죠. 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도 내가 민주당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아까 법조인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은 오히려 좀 감형이 어렵고 차라리 무죄 선고를 하거나 이제 형을 거의 유지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감형을 하려면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특별한 양형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판사들이 항소심에서 바꾸고 안 그러면 1, 2심 판사들이 같은 직장 내에서 무리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기 때문에 항소심 판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무죄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뭐 충분히 찬스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너네 이러다가 나중에 힘들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예, 제가 봤을 땐 굳이 이제 저희 걱정을 해주는 건 그쪽에서 보실 때도 여전히 이거 무죄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남 걱정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지금. 차마 제가 말하지 못했던 표현을 예.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훨씬 더 걱정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죠. 누가 봐도. 아니, 그건 뭐 디폴트고, 그건 뭐 상수고. 네. 2심에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틀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게 거의 말입니다. 뭐 제가 갑자기 확 자신이 없어졌는데 그 선거법 위반은 크게 보면 두 덩어리잖아요. 네, 고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리고 사진. 네, 네. 백현동 관련된 부분. 저는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은 뭐 그 하나가 유죄가 나고 나머지 무죄가 났습니다만 이거는 뭐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백현동 관련된 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엊그저께 백현동 관련된 이른바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의 그 아파트 개발이 국토부의 압력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불법 로비 그 과정에서 뭐 70억이 훨씬 넘는 돈도 실제로 받았는데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양형은 뭐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을 무죄 받지 못하는 한 양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증 교사는 글쎄요 이거 항소심에 한번 그 판단을 봐야겠죠. 저는 이거 항소심은 어떻게 볼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2분 좀 남았는데요.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네. 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감사원장 탄핵합니까? 뭐 좀 고려하고 있죠. 네. 고려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겁니까? 아니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검사 탄핵부터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런 다 탄핵합니까?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저희로서는 제일 관심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기 위한 그런 정치 활동을 쭉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검사 탄핵도 그런 거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이제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할 텐데 저희도 계속 여론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있죠.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검사 제가 탄핵. 예상을 해보면 12월 4일 날 이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검사 3명에 대한. 12월 4일 기준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검사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퇴해 버린다. 아니요. 어머. 12월 3일 날 아마 검찰 인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그래요? 보면. 아.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가 될 세 사람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김용호님, 우리 애청하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시죠. 네, 이 주말 이른 아침에 그 이철이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무튼 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은 좀 이제 쇄신 개혁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기 토론이니까요. 대왕 구해놓고 가십시오. 김씨로 네, 김씨. 잘 다녀오십시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 전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김용남 정책위원장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